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아들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제 아들은 학창시절부터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송아라라는 여성을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예비 며느리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참하고 귀엽게 생겨서 어떤 남자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외모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아이와 엮이면서 저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임신한 여자친구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려서요. 많이 놀라기는 했어. 엄마한테는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안 했었잖아.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에요. 지인이 소개해줘서 한번 만났다가 갑자기 가까워진 거라서요. 천천히 만나보려고 했는데 아라 씨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두르게 됐어요. 임신했으니 어쩌겠어. 배 부르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려야지. 엄마만 괜찮으시면 저희는 다음 달이라도 결혼식 하고 싶어요. 그건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 아무리 임신해서 급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갖출 건 다 갖춰야 하잖아. 저희는 예식장에서 하는 그런 결혼식 말고 스몰 웨딩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식 규모가 너무 작으면 그쪽 부모님도 서운해 하실 텐데. 사실은 아라 씨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미국에서? 네. 아라 씨가 가족이랑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도 부를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런, 딱하구나. 형제자매도 없다니? 아라 씨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가족이 생긴다고 정말 기뻐했어요. 절대 지우지 않을 거라고 꼭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라 씨의 가족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책임감도 있고 정말 장하구나. 엄마도 아라가 마음에 들어. 예쁘고 참하고 참 귀엽더구나.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하고 장점이 많은 친구예요. 결혼하고 나면 저희 알콩달콩 재밌게 살게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쪽으로 워낙 관심이 많았기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 2채, 아들 명의로 사둔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들 명의로 사둔 집에 예비 며느리가 들어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좀 더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가, 이사는 마쳤니? 집은 마음에 들고? 어머니, 지금 짐 정리하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한강뷰가 너무 멋져요. 저희 아가가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손주가 좋아할 것 같다니 참 다행이구나. 참, 나랑 언제 산부인과 같이 안 갈래? 산부인과를요? 내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 아무래도 내가 아는 지인한테 진료받으면 더 꼼꼼하게 봐줄 것 같아서. 임신 전에 이것저것 준비도 못했을 텐데 내가 이런 거라도 너한테 해주고 싶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괜히 중간에 병원 옮기는 거 안 좋아해서요. 그럼 나랑 같이 네가 다니는 곳에 가보자꾸나.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말야. 요즘엔 3D 초음파로 얼굴까지 보인다면서? 그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있고 해서요. 병원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예정일은 언제라고 하니? 예정일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예정일에 맞춰서 딱 태어나는 아기들은 없대요. 워낙 환경도 안 좋아지고 산모들 활동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특히 첫 아이는 일찍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첫 애는 조금 일찍 태어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래도 예정일이라는 건 있을 것 아니니. 아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도 있고요. 무슨 이야기?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났대요. 엄마가 준비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면서 나중에 제가 임신하게 되면 저도 아이를 일찍 낳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더더욱 조심해서 생활을 해야겠구나. 아무래도 내가 아는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는데.
아이가 조금 빨리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랑 아이는 괜찮을 거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산부인과 의사인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순자야. 우리 예비 며느리 있잖니.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일찍 낳았다면서 본인도 조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이거 괜찮은 거니? 조산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해? 예정일이 언젠데? 몰라. 예정일을 일부러 안 물어봤대. 아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되는 거라면서 아이가 조금 일찍 나오더라도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 뭔가 이상한데? 조산 가능성이 있으면 산모가 가장 걱정하고 신경이 쓰일 텐데. 너네 아들이랑 그 아가씨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우리 아들 지인이 소개해줬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했나 봐. 예비 며느리 사진 좀 보내줄래? 내가 기분이 좀 쎄해서 그래. 근데 네 기분이 쎄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 일한 지가 20년도 넘었잖아. 그동안 별의별 산모를 다 만나봤는데 그렇게 예정일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밑밥 까는 게 영 수상해서 말야. 수상하다니?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네 아들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예정일을 안 알려주는 거고. 마치 본인 체질상 조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말도 안 돼. 아이 낳아보면 모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속여? 어떻게 속이나 싶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 아이 낳아도 엄마 얼굴 닮은 경우면 남의 자식이라고 의심 못할 수도 있고 말야. 세상이 넓으니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애 아닌 거 알잖아. 알아. 니네 아들 변호사의 머리 좋은 거. 그런데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더라. 내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현실이 그래. 그럼 네가 보기에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나한테 진료받은 것도 아니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알아는 볼게.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영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네. 혹시나 뭔가 알게 되면 꼭 나한테 알려줘야 해. 그 이후로 저도 아라에 대해 잠시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는 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 친구의 생각이 틀린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저희 아들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라는 밝고 명랑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의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잠자코 둘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내일이에요. 우리 아들, 드디어 내일이면 유부남이네. 축하한다. 메이크업 받고 10시까지 식장으로 오시면 돼요. 절대 늦으시면 안 돼요. 아들 결혼식장에 늦게 가는 부모가 어딨니? 메이크업 받고 한복 갖춰 입고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내일 봐요, 엄마. 오늘은 우리 결혼식 전날이라서 아라랑 호텔에서 자고 바로 내일 식장으로 갈 거니까요. 그래, 내일 보자 아들. 아들의 결혼식 전날 저는 마치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부푼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핸드폰에 불이 난 듯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일한다던 그 친구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큰일 났어. 그 결혼 멈춰야 해. 네 며느리 될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됐단 말이야. 오늘이 결혼인데 결혼을 멈추라니?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지금 식장에 가 있어. 내가 그때 말했지. 네 며느리 수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책상에서 계속 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말야. 우리 병원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간호사가 자기가 아는 환자라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야. 나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면서. 그래서? 내 친구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 준비하게 됐다고. 그 집 아들이 변호사고 아주 똑똑한 집안이라고 했더니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매번 조폭같이 생긴 남자랑 손잡고 와서 병원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변호사냐고. 조폭같이 생긴 남자라고? 그럼 우리 아들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네 아들 사진을 보여줬더니 같이 온 남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랑 병원을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병원 의사한테 바로 연락을 했지. 네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 이런 사람 있냐고. 그 친구가 출장 갔다가 오늘에서야 한국에 왔는데 자기 환자가 맞대. 조폭같이 생긴 남자랑 와서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병원에 다닌 거냐고 물어봤거든. 언제부터인데? 니네 아들이랑 만났다는 그 날짜보다 한 달이 빨라. 한마디로 그 전에 먼저 임신을 했다는 거지. 세상에, 나 어떡하면 좋니?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지금이라도 당장 그 결혼식 멈춰. 나도 들은 얘기라서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네 아들이랑 만나는 그 여자 보통 사람 아니래. 입만 열면 욕설에 폭언해. 딱 조폭 마누라 수준이라던데 어떻게 네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정신이 쏙 빠져서 핸드폰을 떨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밥도 못 먹고 굶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아파트에 반찬을 가져다 줬는데 그때마다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는 조폭 같은 남자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는 제 예비 며느리 아이의 진짜 아빠가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퍼즐 조각이 전부 맞아떨어지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어디니? 어디긴요. 나 지금 결혼식장이지. 엄마는 어디쯤이세요? 아들 결혼식 곧 시작인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들, 지금 당장 거기서 도망쳐. 네? 네가 결혼하는 그 여자한테서 도망치라고.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여자, 네 아이 가진 거 아냐. 너랑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임신 중이었대. 엄마 지인 통해서 전부 확인한 사실이야.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래,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서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한 것 같아. 너의 직업, 우리가 가진 재산, 모든 게 탐났겠지. 세상에,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어요. 아라 씨를 소개해준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라 씨가 소개팅 전에 내걸었던 조건이 딱 두 가지였대요. 전문직일 것, 그리고 B형일 것. 그래서 B형 남자를 좋아하는 특이한 성격 같다면서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 말대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저를 만난 거면 혈액형을 따진 것도 이해가 되네요.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우리 자식처럼 키울 뻔했어. 아직 결혼식 시작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도망쳐. 그 이후로 아들은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더니 통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라에게 모든 게 사실이냐고 추궁했더니 결국 입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모두 사실이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돈 잘 버는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라네요. 우리 아들과 적당히 살다가 위자료 뜯어서 이혼하고 진짜 아이 아빠와 재결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천벌 받을 것.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죄송해요, 어머님. 우리 아이는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열심히 살고 노력을 했어야지. 우리 아들 아이인 척 속여서 결혼을 하려고 해? 정말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니? 혈액형만 맞으면 들킬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철저하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지? 부모님 안 계시다는 것도, 좋은 회사 다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 분명해.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거야.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 안 그러면 아이도 못 보고 감옥에서 썩는 수가 있다고. 앞으로는 착실하게 살게요. 죄송해요. 그 이후로는 볼 일이 없었기에 아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와 제 아들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아이. 부디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달게 받고 죄 없는 아이에게는 그 업보를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가, 할 얘기가 있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은서가 차 사고에 가고 싶다고 했다지?
네, 맞아요. 은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근처에는 자율형 사립고뿐이라서요. 예, 사립이면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그건 괜찮아요. 성훈 씨랑 상의해봤는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아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 은서한테 그렇게 큰 돈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은성이를 국제중학교에 보내야지. 네? 아니요, 은성이는 공립중학교에 보내기로 상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아들한테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야 되잖니? 은성이가 스스로 정한 길이에요. 그건 당연히 착한 우리 은성이가 누나인 은서 때문에 사양한 거 아니겠니? 은성이는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하는 애예요. 아냐, 은성이는 분명 국제중학교에 가고 싶어 할 거야. 하여튼, 얘, 너 정말 엄마 맞니?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어떡해.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도 좀 괜찮은 학교로 보내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 내 말은 싹 무시하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 초등학교로 보냈잖니. 이번에는 꼭 국제중학교에 보내야 돼. 아니요, 은성이는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싶대요. 친구라고?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친구가 생기겠니? 열악하다뇨. 어머, 그래, 나 아는 사람 손주 중에 똘똘한 남자애가 하나 있거든? 걔도 국제중 간다니까 우리 은성이랑 친구하면 되겠다. 네? 자, 이제 국제중에 갈 이유가 생겼네?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라는 건 함께 추억을 쌓으면서 되는 거예요. 소개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이상 네가 고집 부리는 건 못 본다. 은서는 교통비가 안 들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보내도록 해. 내 말 알겠니? 은서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어? 할머니 웬일이세요? 이런 귀찮은 일로 시간 버리기는 싫지만 네가 분수도 모르고 고집 부리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마. 뭔데요? 방금 너희 엄마랑 얘기했는데 은서 너는 교통비 안 들게 가까운 공립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했단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가족끼리 상의해서 저는 자사고에 가기로 했는데요? 여자한테는 학력 따위는 필요 없단다. 그래도 중졸은 보는 눈이 안 좋으니까 고등학교는 다니게 해줄 테지만 공립고등학교로 충분해. 너한테 비싼 학비를 드릴 바에는 네 동생 은성이를 국제중학교에 보내도록 하렴. 돈은 원래 그렇게 써야지 맞지. 그리고 너는 누나가 돼서 말이야, 네가 알아서 남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너무해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 얘 말 대꾸 하는 것 좀 봐.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건방진 거야? 어쨌든 네 엄마랑 이미 얘기 다 끝냈다. 너도 고집 적당히 피우고 어른들 말씀 들어. 엄마, 나 할 얘기 있는데. 어? 은서야, 지금 친구 집 아니니? 응, 지금 같이 입시 준비하고 있어.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무슨 일 있니? 아까 할머니한테 카톡이 왔거든? 어? 할머니한테? 웬일로 연락을 하셨나 싶었는데 나를 공립고등학교에 보내기로 엄마랑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거야. 뭐? 나한테 비싼 학비를 드릴 바에는 그 돈을 은성이한테 쓰는 게 맞다고. 그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고 하셨어. 할머니 말이 사실이야? 그럴 리가 없잖니. 엄마도 아까 막 할머니랑 다퉜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수한테 직접 말하다니. 그럼 예정대로 자사고에 지원해도 괜찮지? 그럼 은성이도 방금 옆에서 자기도 공립중학교 가고 싶으니까 할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말래.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다. 평소에는 은성이 빼고는 무관심하시더니 이럴 때만 은서한테 연락을 해? 할머니는 항상 그랬잖아. 그러게, 할머니 때문에 우리들만 힘들다. 아빠도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나 봐. 워낙 완고한 성격이니까.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은성이 우리 가족 모두 은서 편이야. 알겠지? 고마워. 그럼 이제 괜찮아. 입시 준비 열심히 할게, 엄마. 그래, 화이팅해 우리 딸. 예, 이번에는 꼭 은성이 자사고 보내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은성이는 공립고등학교 가기로 했어요. 뭐?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머님한테 상의 드려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너 또 그런 소릴? 예, 내 말 똑똑히 들어. 은성이한테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라고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말했잖니. 근데 넌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은성이 마음도 몰라주고
초등학교랑 중학교 다 공립이나 보내고 넌 네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뿐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누누이 말했지? 여자의 교육에 힘써봤자 소용없다고. 저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은성이는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공립을 고른 거고요. 은서 고등학교도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학교예요. 여자 학력이 높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도 은서 고등학교는 내가 말한 대로 가까운 공립고등학교에 보낸 모양이던데 설마 걔 대학교까지 보낼 생각은 아니겠지? 은서 대학 보낼 거예요. 뭐라고? 국립대 합격해서 올 봄부터 자취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면 또 집세니 생활비니 돈이 나갈 거 아니야. 안 돼. 국립이건 사립이건 대학은 안 된다고. 차라리 그 돈을 은성이한테 써. 이번에는 꼭 명문 자사고에 보내야 된다. 은성이는 공립고등학교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끼리 얘기 다 끝났고요. 또 그렇게 고집 피우지? 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예, 내 말 똑똑히 들어. 학력은 여자보다 남자한테 훨씬 중요해. 은서보다 은성이한테 더욱 투자하고 밀어주는 게 올바른 부모의 태도란다. 그러니 교육 방침에도 남녀의 차등을 두는 게 당연하지.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애가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잘 타일러 두렴. 아들은 금쪽같이 키우고 딸은 꼭 참아야 돼. 이거 봐. 할머니는 고집불통에 말도 안 통한다니까? 그래서 난 할머니가 싫어. 어? 얘, 너 무슨 말이니? 나 은성이야 할머니. 은성이라고? 잠깐 엄마 폰 빌렸거든. 말도 안 돼. 은성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은서가 은성이인 척을 하는 거구나. 나 맞거든 할머니. 더 심한 말을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해. 어머,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은서,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여간 이래서 여자애들은 안 된다니까. 니네 엄마도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은성이 교육은 내가 시키는 건데. 그래, 말 나온 김에 은성이한테 직접 얘기해야겠다. 그럼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카톡 보낼게. 뭐? 할머니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거든. 아니, 은서 얘가? 은성이인 척 좀 그만하렴. 할머니, 우리 강아지 엄마랑 누나가 그 모양이라서 우리 손주 참 힘들겠다. 할머니랑 같이 살면 은성이가 바라는 대로 유명한 자사고에 수험 칠 수 있도록 해줄게. 난 한 번도 자사고 가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괜찮아. 할머니한테는 다 말해도 돼. 엄마랑 누나 눈치 볼 것 없이 다 말하렴. 어차피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할 테니까 그냥 전부 얘기할게. 사실 누나는 집에서 가까운 자사고에 갔어. 뭐? 할머니가 그토록 누나를 보내고 싶어하던 공립고등학교 옆에 유명한 자사고가 하나 있거든. 지금 누나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권을 휩쓸고 있어. 그럼 날 속인 거야? 속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할머니는 그냥 누나 진로에 관심이 없었잖아. 자기가 착각해놓고 남 탓 좀 하지마. 그리고 내가 계속 공립을 고집한 건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같은 학교에 가고 싶었고 중학교 때는 그 친구랑 같이 야구부에 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 야구부? 꽤 유명한 야구부거든. 할머니 설마 내가 야구하는 것도 몰랐어? 어머, 그랬니? 이래봬도 주장이고 전국대회에도 참가했어. 내가 가고 싶은 공립고등학교는 야구부가 강한 데다가 존경하는 프로 선수의 모교거든. 그래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그 학교에 가고 싶은 거야. 어머나, 우리 강아지 다 컸네. 그래도 야구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보다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쓸모가 없다고? 그래, 그래봤자 야구는 애들 놀이지 뭐. 너도 슬슬 학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 귀여운 손주를 위해서지. 난 프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어? 솔직히 지금도 할머니가 싫지만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구를 애들 놀이라고 무시하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 전화 시끄러. 할머니 차단할 거야. 은성아! 그렇게 금쪽 같은 손주에게 미움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님은 황급히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예전부터 예정하고 있던 이사를 마친 후였죠. 실은 은성이가 본격적으로 야구를 하려고 공립고 진학을 희망했을 때부터 남편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네요.
은서만 차별하는 태도에도 화가 나서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자고 결심했는지 남편은 은성이 고등학교 입학에 맞춰 회사에 정근을 신청해 이사를 가기로 했답니다.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둔 시아버님도 실은 몰래 이혼을 준비 중이시죠. 이제 곧 혼자 남겨질 어머님은 은성이한테 미움받은 이유도 모른 채로 오늘도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